거지한테 먼저 상담해주는 은행이 어딨어. 이봐요. 저런 노숙자를 왜 창구에 앉혀. 나보다 먼저 번호도 안 뽑았잖아. 중년 남자의 고함이 은행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죠. 직원들도 당황하고 대기하던 손님들까지 수군거리는 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갑니다. 누더기 점퍼, 바랜 고무신, 떡진 머리칼에선 지독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죠. 말세야 말세. 저런 거지까지 은행에서 받아주다니. 고객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외제차 키를 책상 위에 놓고는 팔짱을 끼고 째려봤습니다. 내가 거래 끊어버릴 거야. 지점장 불러와. 그때 한 여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아인 진짜 사람인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은행 안에서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것을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은행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기계음처럼 들려오는 번호표 호출음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대기자들의 고요한 숨소리. 그 평온함을 깨트린 건 갑작스레 문을 밀고 들어온 한 노인이었죠. 바랜 고무신을 끌며 은행 안으로 천천히 들어온 노인은 누더기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몇 달은 못 감은 듯 떡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어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지독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자 사람들은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고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저런 노숙자를 왜 창구에 앉혀. 나보다 먼저 번호도 안 뽑았잖아. 외제차 차 키를 탁자에 내리쳐 소리를 낸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으스대는 VIP 고객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여자 고객이 작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고 은행 직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죠. 말세야 말세. 저런 거지까지 은행에서 받아주다니. 그 남자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고 마치 자기 옆에만 냄새가 더 나는 것처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거래 끊어버릴 거야. 지점장 불러와. 지금 당장. 그 말에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쪽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깔끔한 단정함이 인상적인 은행원. 그녀는 서둘러 창구를 나와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서 천천히 말씀 나누시죠. 노인은 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이 은행에 맡기고 싶어서 왔소. 노인의 말에 VIP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도 돈이 있대. 웃기고 있네. 그러더니 곧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고객 응대가 이래서 되겠어요. 나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시간 맞춰온 건데 이런 꼴을 봐야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은행 안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비닐봉지를 받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물티슈로 그의 손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무거우셨을 텐데 오래 걸으신 거예요. 노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자 안에선 신문지에 쌓인 두툼한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그 속엔 10,000원, 50,000원권 현금이 정리된 상태로 묵직하게 들어있었고 수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수진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했죠. 수진 씨, 괜찮아요. 저 고객은
제가 맡을게요. VIP 고객님 기다리셨잖아요. 하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가씨가 줬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한테 맡기고 싶소. 은행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아인 진짜 사람인가? 지금 이 은행 안에서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몰골로 은행에 찾아온 노인. 사실은 100억 자산을 숨긴 채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온 시아버지라는 거려. 그날의 첫 만남, 수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 앞에 앉은 이 거지 노인이 곧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다시 은행 문이 열렸을 때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노인은 주기적으로 수진이 있는 창구로 찾아왔고 매번 다르게 때로는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때로는 일부러 헛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기 내가 지난번에 넣은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꿈을 꿨소. 노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혹시 무슨 징조 아닐까요? 수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도 그대로 잘 보관돼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르신. 그러고는 통장 내역을 출력해 건네줬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매번 올 때마다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일부러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점장과 동료 직원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수진 씨, 그 어르신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다른 고객 불편해하잖아. 한 동료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수지는 미소만 지었고 그 어르신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사실 수진의 아버지도 젊은 시절 부도를 맞고 거리로 나앉은 적이 있었고 그때 가족들이 겪은 시선과 무시는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허름한 옷차림에 움츠러든 노인의 어깨를 보면 어쩐지 자꾸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만식은 그날도 일부러 땅을 더럽힌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내가 좀 냄새가 나도 이해해 주시오. 며칠을 못 씻었거든. 그러자 뒤에 줄을 서 있던 한 고객이 불쾌한 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러면서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 은행은 요즘 위생 교육도 안 시켜요. 이런 분들 들어오면 소독이라도 해야지. 그 말에 다른 직원이 다가서려는 순간 수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어르신도 저희 소중한 고객이세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고객은 인상을 쓰며 자리에 앉았고 지점장은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만식은 조용히 창구 유리창 너머로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틀 전 수진이 다른 고객에게 혼나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고객이 통장 비밀번호를 틀렸다고 수진 탓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하며 끝까지 참았던 모습. 만식은 다시 비닐봉지에서 현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딱 1,000만 원이요. 그냥 맡기고 싶은데 이름은 익명으로 안 되겠소. 수지는 놀라면서도 웃었습니다. 어르신, 은행에선 반드시 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듣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눌러 적었습니다. 정만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지는 왠지 익숙한 듯한 기분에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오래된 코트를 여며가며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느새 날씨는 꽤 쌀쌀해져 있었고 휴대폰 속에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비 명세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각 건물 맞은편 골목, 낡은 승용차 안에서 만식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엔 수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수진, 두 번째 관찰 진심이 느껴짐. 그날 이후 만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도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세상에서 김수진이 어디까지 흔들리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초라한 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옷에는 일부러 흙자국을 묻혔고 비닐봉지 안에는 신문지와 빈 통장만 넣어두었습니다. 은행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 몇 명은 아예 고개를 돌렸고 지난번에도 소리를 질렀던 그 진상 고객은 만식을 알아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아니, 또 왔네. 진짜 끈질기네.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주변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섞여 나왔고 만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만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닿기도 전에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비닐봉지가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어르신, 김수진의 목소리가 누구보다 먼저 울렸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식 곁으로 달려왔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의 어깨를 받쳐들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손이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진은 침착하게 지점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점장님, 119 불러주세요. 고객님 의식이 흐려요. 그 말에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아까까지 막말을 퍼붓던 진상 고객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식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였지만 김수진의 손길과 목소리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계산도 의심도 없었고 오직 눈앞의 사람을 살피는 진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만식은 들것에 실리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수진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어르신,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만식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만식은 간단한 검사만 받고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고 그때 복도 끝에서 숨을 고르며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근무 시간도 끝나가는데 수진은 은행 점퍼를 입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계산이 없구나. 아들의 돈도 내 재산도 모른 채 그저 사람 하나로 나를 보고 있구나. 수진은 병원 의자에 앉아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혹시 연락할 가족은 없으세요?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진은 버스 정류장까지 만식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수진은 코트를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무리해서 오지 마세요. 그 말에 만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돈으로 사람을 봐왔던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사람에게서 돈을 잊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시험을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만식은 더 이상 거지 행색으로 은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역시 며칠간 그를 보지 못했지만 걱정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창구 업무 속에서 그녀는
늘 한결같은 태도로 고객을 응대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직전 은행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에서 내린 노인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윤이 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의 풍채였죠. 그 노인은 조용히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직원들 중 일부는 그를 보고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눈빛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수진에게 노인은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만식 정우그룹 창업주. 그 이름을 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이셨나요? 수진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고 직원들도 그녀의 반응에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시험하느라 미안했어.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창피함, 배신감, 당혹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믿지 않았소. 만식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내 재산 보고 달려드는 사람일까 싶어서 그래서 거지처럼 찾아오신 거군요. 수진이 낮게 말하자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고 직원들조차 말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수혁 씨가 가진 것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더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만식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 확인하고 싶었소. 그리고 지금은 알겠소. 그날 오후 만식은 수진을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사과했고 수진은 말없이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만식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결혼 준비에 보태 쓰시오. 수진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런 도움 받기 싫어요. 지금처럼 제 힘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 말에 만식은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더 마음에 두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됩시다. 며칠 후 만식은 아들 정수혁과 함께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조용한 국물 소리만 퍼졌고 수혁은 아버지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 말에 만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여자친구, 아니 예비 신부 덕이겠지. 수혁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진짜요?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허락하지. 그 아이만큼 진짜 사람을 오랜만에 봤거든. 수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곧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밝았고 수혁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좀 더 보여줘야겠다. 며칠 뒤 수진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노인이 자신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며 근처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찜찜해서 수진은 그 약속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어서자 만식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지 분장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이웃 어르신 같은 모습이었죠. 수진이 다가와 조용히 앉자 만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진 씨, 오늘은 그냥 나 정만식으로서 이야기 좀 하고 싶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만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소. 사람도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성공했소. 그의 눈엔 묵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내 그런 생각을 무너뜨렸소. 왜냐면 자네는 나를 거지로 봐도 귀찮게 여겨도 불쌍하게 여겨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으니까. 자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자네는 모르겠지.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고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대하려고 해요. 어떤 사연이든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땐 창피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만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수진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병원비 내가 도와주고 싶소. 절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수진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곧 결혼해요. 시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남편한테 혼나요. 그 말에 만식은 크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지. 그들은 그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도 경계심도 사라진 자리. 그날 이후 만식은 더 이상 수진을 시험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뿐인 아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죠. 결혼식 당일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퍼진 예식장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수혁과 김수진의 결혼 소식은 회사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고 정우그룹 회장의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정만식이 인정한 여자라는 말이 더 자주 오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정만식은 낯선 정장 차림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식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고개를 하늘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 문이 열리고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수수한 웨딩드레스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그 모습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하고도 맑았습니다. 하객들 속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고 정수혁은 입가를 꾹 다물며 울컥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마침내 나란히 서서 서약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람으로 존중하며 슬플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더 크게 웃겠습니다. 맹세의 말 하나하나가 평범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정만식이 직접 단상 위로 올라섰고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걸 수지는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참 많은 것을 시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웠던 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에게 배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식장 안은 고요해졌고 몇몇 하객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만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내 딸처럼 아니, 내 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할게.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고 정수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결혼식 후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가 모인 자리. 만식은 며느리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따뜻한 사람이 생긴 것 같구나. 수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만식은 식장의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그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난 건 참 감사한 일이야. 내 아들도 복이고 이 아이도 복이다. 그렇게 하나의 결혼식은 서로 다른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순간이 되었고 그들 앞에는 이제 진심이 만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